파친코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께 파친코를 하셔서 재미를 느껴보시고 끝까지 벌어서 귀가하시거나 귀가하시기 전에 고기 정도는 사드실 수 있는 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레버를 돌려서 구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기계의 슬롯이 돌아가고 기계가 정한 확률로 구슬을 먹기만 하거나 크게 터져서 뱉어내거나 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터졌을 때의 쾌감, 따서 맛있는 걸 사먹자,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냥 슬롯이 돌아가는 것을 구경만 해도 재밌습니다. 저는 에반게리온을 좋아해서 에반게리온 기계로 돌렸습니다. 구슬을 넣을 때마다 여러가지 연출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주객 전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합니다. 먼저 어떤 기계에 앉아야 하는지 기계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질 확률을 보고 앉는 것이 기본일 텐데요. 터진다라는 말인즉슨 구슬이 쏟아진다, 떴다, 크게 걸렸다, 당첨이 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뜻입니다. 감 잡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참고로 일본 말로는 오와타리, 저는 그냥 터진다 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질 확률은 어딘가에 써 있습니다. 이 기계는 통상 모드에서 199.9분의 1, 확변 모드에서 68.4분의 1 확률로 터진다고 써 있네요. 참고로 지금 이 종이는 기계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터질 확률이 적은 기계일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터질 확률이 높은 아소보라는 뜻의 기계인데요. 저는 이 놀자 기계로 단 한 번도 돈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잘 터지지만 리턴이 적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파친코 연출이나 보면서 놀다가 가는 기계입니다. 제가 운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보통 통상 모드 확률이 200에서 300분의 1 정도 되는 기계를 돌려야 땄다 수준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구슬 하나에 보통 1엔이거나 4엔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혹 2엔도 있습니다. 저는 4엔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 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숫자들도 있고요. 이 버튼이 호출 버튼입니다. 이것을 누르면 직원이 보고 달려옵니다. 파친코 가게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구슬을 바닥에 쌓아두는 곳이 있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먹어서 카드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구슬을 바닥에 쌓아두는 패턴의 가게의 경우에는 터져서 바구니에 구슬이 넘쳐나면 나는 구슬을 쏘아야 하니 네가 와서 내 구슬을 대신 내 자리 옆에다가 쌓아줘 할 때 직원을 부릅니다. 혹은 아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고장나거나 이상한 에러가 뜨면 직원을 부릅니다. 아무튼 직원 호출 버튼입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싶으면 심부름도 시킬 수 있나 봅니다. 심부름 비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만엔 넣어보겠습니다. 돈을 넣으면 이렇게 뜹니다. 500엔 125개, 한 개당 4엔이겠네요. 타마가시는 구슬을 빌리는 버튼입니다. 타마가시를 누르니까 1만엔 중 500엔만큼의 구슬이 쏟아집니다. 헨키아크 버튼은 집에 갈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커다란 것도 버튼입니다. 계속 돌리다 보면 누르라던가 연타라던가 길게 누르라던가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 1레버는 돌리면 구슬 쏘는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별도로 버튼이 있는데 돌린 상태에서 구슬 쏘기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레버는 감싸듯이 잡아야 합니다. 어딘가에 센서가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를 돌려도 구슬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고정해 두고 자동으로 돌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파친코 기계 상다에서 이 기계의 과거 이력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기계입니다.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력일 뿐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모드에선 구슬을 왼쪽으로 쏩니다. 확변이라는 모드에서는 구슬을 오른쪽으로 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기계가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화살표로 나타내주기도 하고요. 스톡이 쌓이는 방향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스톡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슬을 쏴봅니다. 화면상 슬롯을 돌리기 위해선 여기에 구슬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횟수를 제외하고 4번까지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곳이나 이곳에 표시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4개가 꽉 찼는데 더 넣으려고 노력해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화면 안에서 숫자가 잘 돌아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돌리다 보면 기계가 리치 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기회가 왔다라는 걸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리치라는 말은 마작 용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리치라고 하면 연출이 시작됩니다. 에반게리온 원작에는 없는 연출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구슬이 나온다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번 터지고 나면 확변이라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확변 모드에선 구슬을 오른쪽으로 쏘라고 나옵니다. 구슬이 쏟아져 넘치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구슬을 아래로 빼줍니다. 구슬을 바닥에 쌓아두는 곳인 경우 구슬이 바구니에 담겨서 넘칠 것 같으면 직원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바구니 없이 그냥 어디론가 빠진다. 그렇다면 기계가 자동으로 먹어서 카드로 주는 곳의 패턴입니다. 알아서 구슬을 카운트해줍니다. 참고로 들어간 구슬을 다시 빼고 싶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돈으로 구슬을 빌릴 때는 이 버튼, 땄던 구슬을 다시 뱉어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제 스코어는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환금입니다. 환금은 어떻게 하냐면 구슬을 바닥에 쌓아두는 가게의 경우 호출을 해서 개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호출을 누르고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하면은 점원이 알아듣고 개수를 해줍니다. 개수가 끝나면 영수증 종이 같은 것을 줄 텐데요. 카운터로 가시면 됩니다. 구슬을 바닥에 쌓아두지 않는 가게의 경우에는 행캬크 버튼을 누릅니다. 카드가 나오면 그것을 들고 카운터로 갑니다. 혹여나 넣어둔 돈이 남아있다면 별도 정산기계에서 남은 돈을 빼내고 카운터로 갑니다. 카운터로 가시게 되면 이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경품이라고 부릅니다만 이걸로 추후 환금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라고 하면 이걸로 줄 테고요. 경품 교환 후에 남은 구슬은 소진을 위하여 뭔가를 고르라고 합니다. 과자, 컵라면 등 여러가지 상품이 있고 가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경품을 정산하고 조금 남은 구슬은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합니다. 이제 이 경품이라는 것을 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빠친코 가게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경품을 환금하는 것은 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금은 가게 밖 다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 또한 법률상의 이유인지 종업원은 환금을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환금을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으면 경품을 바꾸고 밖으로 나가는 일본인을 따라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혹은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환금을 어디서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직원은 곤란합니다 라는 얼굴을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찌라 되실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직원이 고객님들께서 저쪽으로 가시거나 하십니다 라는 애매한 식의 답변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경품을 돈으로 바꾼 후에 돈을 쓰러 갑시다. 여기까지입니다.